안녕하세요. 엘빈 기술사입니다. 주간 IT 기사 찢어보기라고 이름을 바꿔봤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간 IT 기사를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찢어보기라고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6월 3주차고요. 6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우리가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먼저 들고 온 게 인공지능 환각입니다. 지금 사실 AI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많죠. GPT도 있고 뭐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질문을 하면 답변에 부정확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해도 좀 더 전문적인 범위로 좁혀가다 보면 이런 챗GPT-4 같은 경우에는 오류율이 29% 요렇게 발생을 하고요. 챗4.5 뭐 이런 부분에도 오류 비율이 61%, 금융 부분으로 좀 좁혀서 제미나이를 보면 77%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 비율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건데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 환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환각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AI가 그럴듯한 정보를, 거짓 정보를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부정확한 정보라든지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을 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챗GPT라든지 AI 서비스들이 대부분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맞지 않는 정보라도 그냥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각은 도대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잘못 학습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잘못됐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건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환각의 문제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지식을 학습해서 내주기보다는 사실 그 내면을 좀 파헤쳐 보면 우리는 이 LLM 모델은 문맥을 이해하고 그 문장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쭉 펼쳐보고 거기에서 예측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너가 물어본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게 이 정보였던 것 같은데 너가 물어본 것도 이거를 줄게라고 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AI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정보를 준다고 100% 이거를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지식을 알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얘가 제대로 찾아줬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그 정보를 써도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증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시장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LLM이 이미 거의 다 학습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역시도 같이 학습을 해 버리니 이 환각 현상이 심각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환각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다른 부정확한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점점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인공지능 환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좀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결국은 이제 학습하고 이해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AI는 예측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게 한 꼭지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적인 문제도 부정확한 내용을 계속 학습을 하는 그런 문제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제가 2 주차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그 기술들을 쓰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우리 삶이 편해지는 게 첫 번째인데,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항상 역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막을 것인지까지를 좀 잘 해결이 되고 나서 최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환각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솔직하게 AI 역시도 잘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AI라고 해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 주는, 그렇게 하는 대응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기술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라그 기술이라든지 미세 조정, 실시간 교정 메커니즘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도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AI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정직한 AI를 바탕으로 해서 환각을 줄이자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그게 왜 모르는지에 대한 분석을 또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간다라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 생성인 라그 기술을 통해서 고도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진화된 맞는 그런 답변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그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조정, 이제 우리가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파라미터가 사용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의 메커니즘을 교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 보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응 방안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 인공지능 환각이라는 요런 주제로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요런 정직한 인공지능에서 뭐 요런 식으로 서비스적인 측면은 대응을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라그 기술을 통해서 환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세 조정이라든지 실시간 교정 메커니즘 요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시장의 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도 좀 비슷했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인공지능이 물론 원하는 답을 제공을 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어떤 메커니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많은 화두가 있었고요. 그게 생성형 AI 이전에 나왔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xAI라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xAI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쪼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바로 이제 생성형 AI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환각으로 이슈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슈로 바뀌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뎁스 더 들어가서요. 이런 대응 방안이 있는데 이런 라그 기술은 도대체 뭐길래 이런 환각을 해결할 수 있냐라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참조해서 답변을 내줘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외부에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어 벡터DB를 통해서 요렇게 해서 AI가 학습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질문 기반에서 아웃풋을 주는 요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다시 얘기를 하면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여기서 이제 이 AI 같은 경우에는 질의를 줍니다. 그러면 벡터DB에 있는 정보를 찾고요. 거기서 없다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 지식 기반에서 다시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이 전달된 컨텍스트랑 질문을 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그래서 최적의 답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그 같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지식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최신성, 정확성, 신뢰성과 같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얘기는 드렸지만 수치적으로 이제 벡터 표현을 하고요. 그 벡터 DB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부 지식에 있는 저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전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검색해서 그것만 가지고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 단계에서는 가져온 문서랑 질문을 한번 결합을 해서 LLM에 입력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사용자 질문을 바탕으로 최종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환각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의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서비스적인 측면을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서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라그라는 기술이 사용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측면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 환각의 해결 방안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배경을 한 묶음으로 쪼금 이해를 하시고요. 고렇게 고 흐름대로 이해를 하시면 신문이나 다른 시험이나 이런 데서 잘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HBM입니다. HBM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AI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메모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HBM이 AI 서비스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맞춤형 HBM입니다. 그러면 커스텀된 그런 HBM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양한 AI 서비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쓰이는 파라미터라든지 데이터 양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이 다 틀릴 건데 그러면 이게 범용적인 HBM으로 그게 다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 효율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각 서비스에 맞는 그런 HBM 반도체 메모리 기술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각
고객의 요구에 반영을 하는 그런 HBM이 시장의 주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요렇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요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제 AI 서비스에 맞게 인프라도 이제 맞춤형으로 간다라는 게 그게 더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이 중요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LLM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추론할 때 많은 데이터량을 읽고 쓰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CPU라든지 그 기존에 있던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메모리 대역폭이 요구되는 것들을 위해서 HBM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제품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HBM은 알겠는데 왜 커스텀이 필요하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AI 서비스가 요구 사항들이 다 다른데 범용적인 것들을 썼을 때 그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커스텀 HBM을 이 각각 AI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요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HBM의 특징은 그러면 서비스 특성에 맞춰서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거나 특정 CPU에 대한 아키텍처를 맞게 맞춤으로 설계를 하거나 전력 효율화 뭐 요런 것들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HBM이라는 거를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V라는 요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램을 수천 개의 홀을 뚫어서 상하를 연결시켜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 기술이라고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요렇게 D램을 다수의 이런 D램을 층으로 쭉 쌓아서요. 이렇게 층으로 쭉 쌓아서 요런 TSV라는 요 실리콘 웨이퍼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내는 요런 층간 연결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안 했을 때는 '얘 D램 한 개만 사용을 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물리적인 이 D램을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큰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대역폭 부족이라든지 병목 발생, 전력 한계의 문제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고런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BM에 대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용 HBM 트렌드라고 해서 일단 AI 서비스에서 LLM 특성상 메모리 컴퓨팅 기술에 대한 이런 연산에 대한 효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GPU, HBM 방식으로 전환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럼 요런 HBM을 기반으로 한 이런 커스텀 HBM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고, 그런 인프라 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AI 서비스를 돌리는데, 그런 AI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생기는 그런 환각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대응은 뭐 라그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토픽들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렇게 AI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꿔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AI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건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고런 기반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빈 기술사였습니다.